자, 오늘은 2026년 9평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던 지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 때 풀리긴 하는데 채점을 해보면 맞은 게 몇 개 있거든. 근데 답을 맞춰놓고도 솔직히 내가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는 지문. 바로 이 지문이 그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문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지문이냐면, 자, 쌤 보자 얘들아. 과학기술 지문은 시각화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 이게 관건인 지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웠을 만한 문단이 몇 문단이었냐면 네 번째 문단부터 내용이 꽉 막혀가지고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어디를 놓쳤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갑니다. 자,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끊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지문은 얘들아 음악을 모아는 방법을,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깠어야 돼. 자,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해서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해서 축음기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 축음기부터 시작하죠.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 단락에 뭐가 나오죠? 현재는 해서 디지털 신호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 한 거죠, 여러분? 발전한 거죠. 이해됩니까? 결국은 이 글의 흐름이 첫 문장에서 이미 결정된 거야. 이해됐죠? 그럼 질문, 이제부터 읽는 모든 지문은 얘들아 어떤 내용을 하는 거야? 음악을 뭐 하는 거?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저장. 알겠니? 음악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해됩니까? 자, 갑니다.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거기 봐야지.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력 나팔을 준비한 다음 바늘 아래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 소리를 들려주면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팔의 진동 동그라미 빵 칠까요? 진동의 형태를 따라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뭐한다? 저장한다. 그럼 쌤 봅시다. 저장하는 방법은 뭐죠? 진동으로 저장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소리를 뭐로 바꿔서? 진동으로 바꾸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자, 칠판 봐. 우리는 저장만 기억하면 돼. 이해됐나요? 이건 쓸 필요도 없는데 그냥 쓸까요? 진동으로 바꾸어서 뭐한다? 저장한다. 근데 사실은 이 기술을 말하려고 하는 지문이 아니잖아. 그지? 자, 계속 읽어볼게.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해봅시다. 진동으로 저장하는 걸 다른 말로 무슨 형태라고 불러요? 아날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 자, 얘들아, 과학으로 읽지 말고 뭐처럼 읽어? 국어처럼 읽으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단락부터 진짜 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세모칠까요? 이진수 세모칠까요?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을 저장합니다. 저장에다가 세모칠까요? 이제 저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인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저장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인 거 알겠어? 자, 디지털 신호를 뭐로 바꿔서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어봅시다. 디지털 신호가 한마디로 뭐죠? 이진수죠. 맞습니까? 천천히 할게. 디지털 신호 이꼬로 무슨 수라고? 이진수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디지털 신호 옆에 뭐라고 써 있어? 즉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디지털 신호는 뭐다? 이진수인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지정을 해준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자,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꿔 저장합니다.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의 크기에 모든 동그라미 치고 별표, 본능적으로 이거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야 돼. 얘들아, 모든, 단지, 다만, 오직 이런 건 무조건 내오는 거야. 무조건 나는 거야. 무조건. 내 말 이해돼? 그럼 모든이란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나 보시고 안 체크돼 있으면 읽을 때 이걸 놓친 거야. 이해됐어? 자, 모든 소리의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활용돼. 균일한 동그라미 칠까요? 그럼 모든 소리에는 균일한 개수의 뭐가 있다? 비트가 있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각 소리의 크기에 16비트를 활용한대요. 소리의 크기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대요. 16자리 동그라미 치고 16비트 동그라미 치세요. 선생님, 저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가 아니고 문과에서 나 비트가 뭔지 몰라요. 거기 써 있잖아. 자리라고.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럼 모든 소리는 얘들아, 각 소리에 따라 얘들아 몇 자리를 활용하는 거야? 16자리를 할당해 준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물어보자. 칠판 봐, 얘들아. 나 같은 문과충도 얘들아, 이건 알다고. 이진수가 뭐야? 0하고 1이지. 그럼 0하고 1이 얘들아, 모든 수에 몇 개씩 주어지는 거야? 16개씩 주어진다고. 0, 1, 1, 0, 1, 0, 0, 1, 0, 1 해서 총 몇 개? 16개가 한 비트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16개의 비트를 주어진다는 건 얘들아, 16개의 자리를 준다고. 한 비트에 한 개니까 미안. 16개의 비트를 준다는 건 16개의 이진수를 쓴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진수를 달리합니다. 각 소리의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그럼 비트의 개수가 늘어버리면 아날로그 원음에 뭐한다? 가까워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비트 수가 느는 건 좋은 거네요. 맞죠? 왜? 원음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맞나요? 이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 따라서 밑줄칩니다.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뭐 할 필요가 있다? 압축할 필요가 있대요. 자, 그럼 쌤 봅시다. 이런 디지털 신호가 원래 16비트거든? 맞지? 그런데 이게 24비트가 되고 36비트가 되면 더 원음의 뭐에? 가까워져. 자, 근데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그 가까워지는 이 디지털 신호를 무한대로 늘리면 전송 속도가 너무 뭐해져? 느려져. 맞습니까? 그럼 그 전송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얘들아,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고?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만큼 늘려놓고 확 줄이겠다, 이 느낌 같지, 그지? 아니야. 이제 그뒤 봐봐. 어떻게 돼 있나?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 부호화가 이용된대요. 지각 부호화 동그라미 칠까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단어는 압축입니다. 자, 그럼 지각 부호화는 얘들아 뭘 의미하는 거니? 압축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각 부호화를 가지고 뭐 시킨다는 얘기니? 압축시킨다는 얘기야. 갑니다. 지각 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제거 동그라미,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압축 동그라미. 이제 압축이 그 압축이 아닌지 알았지? 얘들아, 여기서 압축 기술은 뭐지? 제거 기술이야. 무슨 기술이라고?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보자 얘들아. 16비트를 줬어. 그럼 그 중에서 필요 없는 소리들을 뭐 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야. 그럼 필요 없는 소리를 제거하니까 줄어 안 줄어? 줄지. 그걸 뭐라고 부른 거야? 압축이라고 부른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호빵을 샀어. 호빵을 사가지고 납죽하게 이렇게 오므렸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압축이었잖아. 그게 아니고 호빵 안에 필요 없는 팥을 빼버린 거야. 내 말 이해돼? 그걸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제거, 압축이라고 부른 거야. 이해됐나요? 자, 계속 읽어볼게. 갑니다.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한대지. 그럼 쌤 보자. 감도가 낮은 소리라는 건 들리는 소리야, 안 들리는 소리야? 안 들리는 소리지. 안 들리는 소리를 빼버린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는 들리는 소리야, 안 들리는 소리야? 들리는 소리지. 들리는 소리는 놔두고 안 들리는 소리 빼버리면 압축될 거 아니냐.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지각 부호화에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청각 특성은 얘들아 당연히 감도가 낮은 소리를 찾는 특성이겠죠. 첫 번째, 최소 가청 강도 동그라미 차폐 세모칩니다. 자, 눈치 까셔야 돼요. 지각 부호화는 여러분 뭐 하는 거라고요? 감도가 낮은 소리를 뭐 하는 거라고요? 제거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최소 가청 강도라고 나오죠. 자, 쓰게요. 얘들아, 흐름 잘 잡아야 돼. 그럼 최소 가청 강도라는 건 최소한 들리는 게 가능한 강도란 얘기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최소 가청 강도를 넘어가는 애는 들리는 거니까 제거 안 하고, 최소 가청 강도를, 민준아, 최소 가청 강도를 넘어가지 못하는 소리는 뭐 한다는 거야?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겠지.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무슨 값? 최소값이라고.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 그럼 이건 제거해 안 해? 안 하죠.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지. 그럼 뭐해? 제거하는 거야.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봐봐. 가청 강도가 얘들아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지. 이 독해가 돼야 돼. 다시 1000Hz에서 10,000Hz 사이에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 그럼 가청 강도, 들을 수 있는 강도가 뭐하다? 매우 낮다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럼 매우 낮으니까 쌤 봐봐. 소리가 이렇게 있어. 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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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있는데 최소 각청 강도가 여기야. 응? 그러면 이거는 최소 각청 강도 미치지. 그러니까 이건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 개만 지금 들려? 2개만 들리는 거지. 이해돼? 근데 1000Hz하고 10,000Hz는 가청 강도가 여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많어 적어? 3개로 많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거기 다시 봐. 1000Hz와 10,000Hz 사이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즉 들리는 소리가 많다. 다시 말하면 가청 강도가 낮다. 이게 독해야. 이게. 알겠니? 이걸 독해라고 하는 거야. 정리됐어?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다시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대지. 그럼 100Hz에서는 얘들아 최소 가청 강도가 뭐하다? 높다. 만약 얘들아 최소 가청 강도가 높아. 여기야, 여기. 가청 강도가 여기라고. 그럼 얘들아 이 소리들은 다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야, 100Hz에서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소리가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일 때만 들린다고. 여기 있는 소리는 안 들리고. 이해돼요? 다시 읽습니다. 두 번째 단락 다시 가세요. 세 번째 단락 다시 가세요.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자기부호화를 이용하죠. 자, 지각부호화를 이용하죠. 그럼 지각부호화가 뭔데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럼 감도가 낮은 소리라는 건 안 들리는 소리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독해 오케이? 자, 그 다음 지각부호화를 이용하는 게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가 있는데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청력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크기의 최소값이죠. 맞습니까? 그럼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는 뭐 할 수 있지만 들을 수 있지만 왜? 가청 강도를 넘어갔으니까. 맞나요?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왜? 가청 강도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건 가청 강도가 뭐하다? 낮다는 뜻이죠. 많이 들리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100Hz에서 뭐죠? 훨씬 큰 소리여야 들리죠. 왜죠? 가청 강도가 높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풀 때 느낌으로 찍은 거야. 그냥 글자 가지고 푼단 말이야, 애들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미안한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독해한 사람이 없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독해를. 맨날 뭐 밑줄 쳐주고 써주고 막 옆에 선택지하고 오른쪽 지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말하고 똑같이. 그게 무슨 독해야. 그건 안구 테스트야, 안구 테스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3번 봐. 최소 가청 강도 가지고 여러분 안 들리는 소리 뭐 한다는 거야? 제거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남았어 이제? 차폐 남았지, 차폐. 여기다 쓸게, 선생님. 차폐는. 그럼 차폐도 역시 지각부호화의 하나지. 다시 말하면 소리 필요 없는 걸 뭐 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지. 이 제거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얘들아? 압축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압축이 아니라고. 이해됐니? 글자가 주는 대로 읽는 거야. 지환아, 오케이? 오케이? 자, 차폐 갑니다. 한편 큰 소리는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차폐라고 한대. 느낌 오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쌤 보세요. 백색 소음, 저거 뒤에 있는 백색 소음 저거 왜 틀어주는 거야? 저 백색 소음보다 작은 소리는 저 소리로 인해서 뭐하게? 안 들리게 만드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걸 틀어놓으면 선생님이 상담실에서 조용 얘기를 하면 그 소리가 저 소리보다 작으니까 저 소리 때문에 내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차폐라고 부른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저거보다 작은 소리를 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제거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니까, 글은. 이해됐어? 자, 읽는다. 읽어볼게. 자, 그리고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뭐라고 불러요? 차폐음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라고 돼 있어.
여러분 뭐가요? 여러분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주파수예요. 주파수. 잘 보세요, 여러분. 주파수가 가까우면 차폐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가 주파수예요. 여기가 소리의 크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차폐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에서 일어날까요? 여기서 일어날까요? 여기 A에서 일어날까요? B에서 일어날까요? B에서 차폐가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해돼? 여기까지 됐지? 자, 갑니다.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이거 뭘 다시 설명해야겠다. 자, 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자, 여기가 C야. 자,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A하고 B에서 차폐가 잘 일어나? C하고 B에서 잘 일어나? A하고 B에서 잘 일어나겠지. 왜냐하면 얘하고 얘의 주파수의 거리가 더 뭐하지? 가깝잖아. 가로축이니까. 이해돼? A는 여기고 B는 여기고 C는 여기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얘와 얘의 거리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더 뭐가 많이 일어나? 차폐가 잘 일어난다고. 이해돼? 이해돼? 자, 갑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안 그려져?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그려. 나처럼 무식하지만 그리려고. 이해돼요? 자, 갑니다. 뭐라고 돼 있나?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 물어봅시다. C와 B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대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차폐가 일어나려면 요 주파수의 거리가 필요하겠다. 그지? 근데 그 주파수의 거리의 최소 거리, 이걸 무슨 거리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얘들아? 대역이라고 부른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구간을.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뭐하대요? 넓대요. 맞습니까? 그럼 고음은 얘들아 뭐한다? 임계대역이 훨씬 더 넓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얘들아 임계대역이 높다는 건 고음은 선생님 봐봐. 고음은 차폐가 잘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잘 일어난다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요 구간 안에만 들어오면 차폐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고음에서는 임계대역이 넓지. 그럼 고음에서 넓다는 건 고음은 차폐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고 저음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봐. 자, 계속 갑니다.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습니다.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뭐라고 한다? 차폐 문턱값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이런 지각부와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압축한다. 다른 말로 바꿔봐. 제거한다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뭐 한다고, 얘들아? 제거한다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다. 차폐 문턱값보다 낮아. 맞습니까, 여러분? 차폐 문턱값보다 낮은 소리를 다 못 시킨다는 거야. 제거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네 번째 단락 다시 보세요.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차폐.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뭐라고 불러? 차폐음. 두 소리의 주파수가 뭐 할수록?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 얘들아, 주파수가 가까워야 돼. 알겠지? 이렇게 일어나는데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아요.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를 뭐라고 불러? 임계대역이라고 불러.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차폐가 여기까지 일어나? 또 여기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의 구간을 뭐라고 불러? 임계대역이라고 불러. 됐어요? 그 다음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얘들아.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쌓여야 독해가 느는 거야. 알겠지?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더 뭐하다? 높다.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 크기라고 써있지? 내가 왜 크기 썼는지 알겠어? 자, 고음은 얘들아 뭘까? 위겠지? 저음 뭘까? 아래겠지? 그럼 주파수가 여기에 있어. 이해돼? 고음이야. 이해돼? 그럼 얘는 임계대역이 뭐 할까? 넓겠지. 근데 얘는 여기 있어. 자, 저음이야. 그럼 얘는 얘들아 임계대역이 뭐 할까?
적겠지. 구간이 좀 좁겠지. 이해됩니까? 그거 그려주고 싶어서. 이해됐나요? 자, 계속 갑니다.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무슨 값? 최소값. 다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무슨 값? 최소값. 그럼 물어보자. 쉽게 말하면 문턱값은 얘들아 들리는 소리야 안 들리는 소리야? 들리는 소리죠. 차폐 문턱값까지만 뭐 하는 거죠? 들리는 거죠. 그럼 차폐 문턱값을 넘어가지 못하는 소리는 다 뭐 하는 거죠? 안 들리는 소리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차폐 문턱값 밑에 있는 소리들을 다 뭐 한다는 얘기죠? 제거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차폐 문턱값이라 한다. 지각부호하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어떤 성질?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 이걸 이용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고요. 요 단락이 제일 어려웠다고 애들한테. 이제 납득이 돼? 납득이 돼?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납득했으니까 정리합시다. 자, 음악을 저장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진동으로 저장해서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디지털 신호로 바뀌면서 이진수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비트 단위로 해요. 그런데 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디오가 원음에 뭐해? 가까워져요. 너무너무 좋네.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용량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얘들아 무슨 기술이 필요해? 압축 기술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압축이 아니라 이 압축은 뭘 하는 거야? 제거하는 기술이야. 뭐 하는 기술이? 안 들리는 소리를 제거하는 기술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 무슨 부호야? 지각 부호야. 그럼 첫 번째 지각 부호가 뭐야? 최소 가청 강도야. 그럼 최소 가청 강도가 여기야. 즉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소리들은 가청 강도를 넘어가지 못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 다 뭐 한다? 제거.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됐다? 압축. 이해됩니까? 두 번째 뭐야? 차폐. 맞습니까? 그럼 차폐는 얘들아 큰 소리를 가지고 무슨 소리를? 작은 소리를 뭐 하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큰 소리를 가지고 작은 소리를 없애고 싶어. 맞니? 자, 그런데 주파수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맞습니까? 그런 임계 대역이 뭐하다? 넓어. 다시 말하면 차폐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요 소리들은 다 뭐 하면 되죠? 이제 제거하면 되는 거죠. 묻힌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걸 무슨 값이라고 불러? 문턱값이라고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문턱값을 넘어가는 소리가 있어? 그럼 그 소리는 들리는 소리지. 맞나요? 그러니까 그건 제거 못해. 문턱값을 못 넘어가는 소리가 있어? 그건 뭐 하는 거야? 안 들리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 한다? 제거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B라는 소리가 났는데 여기서 A라는 소리가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 이해돼? 그럼 얘는 뭘 넘은 거야? 문턱값을 넘은 거지. 그럼 얘는 제거 못 한다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C가 있는데 얘는 안 들리는 거야. 그럼 얘는 문턱값을 못 넘어갔지. 그러니까 뭐 한다고?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제거하니까 뭐 된 거라고? 압축됐다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계속 갑니다. 지각부호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대역으로 나누고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당연히 구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문턱값을 넘어가면 들리는 거니까 내비도 문턱값을 못 넘어가면 이건 다 지워버려. 이해돼? 그 소리 크기의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뭐 할수록? 큰 소리일수록 끄세요.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를 많이 활동하여 소리의 손실을 뭐 한다? 낮춘대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뭐 할수록? 클수록 이라고 돼 있지. 그럼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크다는 건 잘 들리는 소리야? 안 들리는 소리야? 잘 들리는 소리죠. 문턱값과 소리의 차이가 크대잖아. 그럼 문턱값을 훨씬 넘어간 거 아니야. 이해돼? 이렇게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잘 들리는 소리는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해야죠. 맞습니까? 아니, 잘 들리는 소리인데 당연히 이건 뭐 해야 돼? 더 원음에 가깝게 만들어야겠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뭐라고 돼 있어?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는 다시 말하면 얘다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다?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이제 이 말 이해되세요? 응? 수업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 즉 지각부호하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활동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어떤 소리는 문턱값을 못 넘는 구역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비트를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적게 주는 거죠.
어떤 소리는 진짜 잘 들리는 소리야. 맞습니까? 비트 값을 많이 줄까 적게 줄까? 많이 줘야죠. 그래야지 원음에 가깝게 생생하게 들리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리 품질의 저하를 최소화하며 오디오 신호를 뭐 할 수 있다? 압축할 수 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 정리를 했는지 봐야 돼. 일단 내용 정리 됐어? 그럼 오른쪽에 있는 선택지가 이제 보여야 돼. 맞췄는데 찝찝하면 수능 때도 그렇단 말이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까지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목표를 잡고 해야 돼, 공부할 때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 봐봐. 41번입니다. 윗글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1문단의 초고노공기, 2문단의 최근 매체 음악 저작 방법을 설명한 점 맞죠? 2번, 2문단의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할 때 난점이 뭐였죠, 여러분? 비트 수가 많아지면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저장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공간도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 얘기였잖아요. 맞습니까? 맞고요. 3번, 2문단의 소리의 크기를, 3문단에는 청각의 특성을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여러분, 소리의 크기가 무슨 압축의 변수예요? 이해됩니까? 또 청각의 특성이 무슨 압축의 변수예요? 이해됩니까? 전혀 관계없는 얘기 몇 번? 3번이다. 이해됩니까? 압축은 여러분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4번, 5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42번입니다. 2번하고 3번이 헷갈렸을 거야. 그래서 2번 찍어 틀린 친구들이 많았다고, 그 당시에. 작년 고3 애들 중에서. 자, 2번부터 먼저 할게. 추궁기 판에 새겨진 홈은 끊어. 주어가 뭐니? 홈이지. 홈이야, 홈. 홈은 그 다음 오디오 신호와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얘들아, 홈은 저장된 소리가 아니라 저장이 된 장소야. 홈이 어떻게 소리야? 이제 이해돼? 주어 다시 봐봐. 다시 봐. 추궁기판에 새겨진 홈은 주어져. 서술어 뭐야? 소리에 해당한다. 저장된 소리가 아니라 저장된 소리가 있는 장소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3번,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뭐하다? 동일하다. 모든, 이제 이해됩니까? 무조건 낸다니까, 선택지에. 모든 소리의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주어진다. 이해돼요? 본능적으로 체크해야 돼, 이거는. 이해됐지? 이건 평가원이 그렇게 내겠다고 알려준 거야. 얘들아, 나 이거 무조건 낸다.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 이거 자꾸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연습해. 이 얘기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 43번 청각 특성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겁니다. 다 고쳐보겠습니다. 최소 가청 강도는 셈바. 최소 가청 강도가 뭐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최소, 맞습니까? 이 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소값이 아니라 뭐다? 크기의 최소값이야. 크기의 최소값. 맞습니까, 여러분? 네. 2번.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 아니라, 여러분, 차폐음의 주파수 전혀 관계가 없죠. 맞습니까? 임계대역은 여러분 뭐가 무엇이야? 최소값과 최대값이죠. 주파수에. 맞습니까? 3번.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어요? 아니요, 여러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뭐하죠? 좁죠. 맞습니까? 4번.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해요? 아니면 큰 소리가 차폐음이에요? 큰 소리가 차폐음이죠. 그럼 작은 소리는 얘들아 차폐를 당하는 애죠. 이해됩니까? 5번.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사이의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크네? 두 소리 사이에 차폐가 일어나지 않겠죠. 크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정답은 5번. 이해됩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히든이야. 이걸 이해하고 푼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냐, 이 얘기야, 내 말은. 이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히든이라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풀어봅니다. 일단 거기 보니까 얘들아, 표를 보면 A, B, C, D 맨 마지막에 문턱값과 최소 가청 강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럼 차폐 문턱값을 넘어가야 뭐 하는 거야? 넘어가야 소리가 들리는 거고, 문턱값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야. 맞니, 얘들아? 가청 강도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됐어? 자, 1번부터 풀어본다.
A에 포함된 임계 대역 내에서 차폐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러분. A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으면 A를 들을 수 있겠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포함된 임계 대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차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차폐 문턱값이 몇입니까, 여러분? 38이죠. 맞습니까? 근데 소리 크기 몇입니까, 여러분? 30이죠. 그럼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A를 들을 수 없죠. 맞대잖아요, 핸드폰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2번 갑니다. D가 포함된 임계 대역 내에서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이랬죠, 여러분. 그럼 차폐 문턱값이 몇입니까, 여러분? 6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 했는데 여러분 소리 크기가 몇입니까, 여러분? 55예요, 55. 얘는 저기 가서 들려요. 저기 다 들려요. 우리 저기 집에 가서도 들려요. 이해돼요? 3번. A와 B의 소리의 크기가 같으므로, 자, A와 B의 소리 크기 봤는지 보세요. 둘 다 30이네요. 압축할 때 두 소리의 크기의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A와 B는 소리의 크기가 같으므로 압축할 때 두 소리의 크기의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아니죠, 여러분. 왜 그렇죠? 최소 가청 강도, 또 주파수 보세요. 주파수. A는 몇 헤르츠? 150헤르츠. 맞습니까? B는 1000헤르츠. 일단 주파수도 다르고요. 가청 강도도 다르고요. 문턱값도 달라요. 맞습니까? 네. 자, 4번.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A와 C의 차폐 문턱 같는 거 볼까요? A하고 C. 둘 다 무엇이죠? 38. 맞네. 자, 같으므로, 그 다음, 잠깐만. 차폐 문턱값 같냐? 같네요. 같죠?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 아니죠, 여러분. 주파수가 다르죠? A는 몇이죠? 150. C는 몇이죠? 1500. 얘들아, 주파수에 따라 임계대역의 폭은 달라지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됐던 거예요. 다 듣어요. 그래서 5번 압축할 때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의 크기를 더 많이 비트가 할당되었군. 그럼 D의 소리의 크기에 더 많이 할당된다는 건 넘어가는 소리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리 크기가 몇이었어요? 50. D가 몇이었어요, 여러분? 55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55에서 몇 빼면? 6을 빼면 몇이에요? 49죠. 49개가 살아남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C는 어때요, C? C는 넘어가는 게 63, 소리 크기가 63, 차폐 문턱값이 38. 빼면 몇이야? 25야? 25. 그럼 훨씬 더 얘들아, C가 넘어가는 소리가 적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소리가 많은 D가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과학기술 지문할 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는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도표하고 그래프 그리는 또 수업을 따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과학기술 지문의 시각화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